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만 5살, 조금 있으면 6살 되는데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엄마하고 좀 떨어질 때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분리불안 양상이 있다고 해서 다 분리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네. 난리 났었지. 아. 여기 봐봐라. 뭐야? 어머, 제인이다. 하나 움직여? 어머, 어떡해. 그런데 엄마 판박이네. 너무 귀엽다. 우선은 한 1년 전부터 저랑 너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고, 네,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제가 이제 소속팀이 광주다 보니까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갔거든요. 아유, 어떡해. 얘기만 해도.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못 해가면서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 정도예요?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이제 발레 학원을 자기가 좋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유리문 하나를 못 열고 못 들어가요, 얘가. 왜? 미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실문 하나만 열면은 그냥 바로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계속 보는구나. 아내가 아무래도 뭐 그때 어디서 뭐 이렇게 블로그인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뭐 분리불안 장애 이걸 본인이 병명을 갖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보지 그런 주변의 그런 것들을 잘 믿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뭐 저희가 앞에 만날 오은혁 박사님께서 이 애는 분명히 분리불안 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뭔가 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길래 한 번은 사실 그걸 애 앞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언쟁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나는 이게 정말 고민이고 심리 상담도 아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너무 심각한데 남편은 제인이 또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나는 제인 엄마가 너무 더 예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네, 근데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그러면 네. 되게 속상하죠. 네.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는 거 아니야? 분리불안 장애가 아닐까? 이제 이런 네, 걱정도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아니야? 아, 두 번째는 애정결핍 아니야?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 분리불안 아니야? 네, 이 세 가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3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첫째 때 저도 그랬어요. 막, 촬영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울음 한 판이 딱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집 앞에서 괜히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막 너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가야 되고 맑게 유치원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유치원 못 가니까요.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부엌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파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봐요. 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친구랑 놀 때 어때요? 친구. 맞아요. 그럼 왜 키즈 카페 이런 데도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도요. 자기 옆으로 따라와야 돼요. 키즈 카페 안에서도? 네. 엄마. 네,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자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다 엄마 아빠 뭐 어디 일 나고 그러면 울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큰 고민인가 그냥 뭐 의뢰 그 성장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안, 심지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다양성을 두고서 아이를 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 딸인 제인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도 아니면 뭐 같아요.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형성이 잘 돼서 혹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둘 중에 아닐까요? 네. 2018년에 제인이가 출산하고 19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0일이죠, 이제 출산 요구. 100일 딱 쓰고, 먹이던 젖도 떼고, 그때 광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1년 받아서 같이 광주로 내려가요. 같이 광주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애가 2시간, 3시간 한 번씩 깰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는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자고 뭐 우유 먹이시고. 예, 우유 먹이고 이유식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 꼭꼭 이유식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젖을 못 먹었죠, 애가요. 너무 불쌍해서 제 딴 애는 그래도 이유식 내가 만들어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시켜 놓고, 그러나 보면 이제 점심 막 대충 먹고 이제 아내 퇴근 시간이 오면 또 이제 밥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요 생활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가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기하고도 애착 관계가 많이 되게 형성됐고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분은 전국의 엄마들 맞습니다. 완전 남편분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이런 막 육아휴직 1년 내고 막 네, 아직 제심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만 5살, 조금 있으면 6살 되는데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얘가 엄마하고 좀 떨어질 때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불안 양상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 양상이 있다고 해서 다 분리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네. 그냥 아이들이 원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할머니와 아빠하고 있은 그 상황에서는 분리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아빠 손에서 좀 컸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줄곧 계속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본가에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양육자가 바뀌었던 거죠. 자주. 네. 그런 현상들도 좀 아이한테 좀 뭔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 내 분업인 거지. 그게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면서 어떤 날은 엄마가 많이 돌보고 어떤 날은 아빠가 많이 돌본 거를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친할머니가 봐주셔도 24시간 내내 한 사람이 아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아이가 뭔가 저랑 그러니까 뭔가 특정인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 저랑의 이 뭔가 아무튼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연령에 중요한 애착 대상자 내지는 보호자와 분리가 될 때 좀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무지하게 매달려요. 부모가 돌아오면 막 울고불고 막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네, 돌아왔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제인이는 아빠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간단한 실험? 그래서 우리 엄마인 보배 씨와 제인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갖고 왔어요, 저희가. 네. 제인아 너 지갑 언제 챙겼어? 아니 이렇게 밝고 씩씩한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뭐 두고 왔어? 바로 울어? 아빠 금방 오셔 제인아. 엄마 차에다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딜 못 가시겠다. 네. 이단. 너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다 그만하자.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왜? 아빠 유튜브 줄게. 유튜브 보고 있어. 응, 아빠 아빠. 그야. 어? 그야. 앉아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실 너 아빠가 짜잔. 싫어한다며. 엄청 싫어한다며. 그럼 좋아. 아빠 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면. 먹고 있어 알지? 금방 올게 아빠 알지? 그래. 네 먹고 있자. 진짜 잘 있네. 왜 온다 아이고. 왜 무슨 일이야? 어? 왜? 어? 왜 그래? 왜? 뭔 일 있었어? 아빠 안아줄게. Hey, yo, come on. 금방 웃네. Calm down. 근데 울면서 젤리는 잘 먹는다. 어?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아빠 장점이 있어요.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해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네. 잘 진정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 상황을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한번 안겼다가 금방 이렇게 웃고 이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빠하고는 상당히 애착도 안정적이고 아이가 좀 편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남편분의 양육 태도가 괜찮으면 이건 고민을 근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뭐 애착의 문제가 있나요?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특정 인물한테만 그러는 거지. 네, 그게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원인이 뭔지 네, 그죠.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해요. 네. 전반적으로 연령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가 만으로 곧 6살. 네, 그죠? 네, 네. 특히 7세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너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나이가 됐어. 네. 이런 맞아, 표현들을 맞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맞아. 아주 유아. 굉장히 부모한테 많은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던 네. 그 시기에서 싹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라는 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네. 요 시기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요 모습에 들어갔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리 불안, 이게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보통 아이들 불안하면 무서워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엄마랑 네. 떨어지는 게 싫어서 네네. 이 싫은 거를 애는 울기도 하고 엄마 가지 말라고도 하고 네네. 갇히는 시간에도 엄마가 갔나 확인하는 네네. 불안의 형태로 분리불안의 형태로 표현은 되지만 네.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얘 엄마가 이제 서울 집에 왔을 때 제인이가 잘 자요? 밤에? 앉아요. 앉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랑 있을 때는 한 9시 반 열심히 자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네. 네. 그럼 저희가 퇴근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자요. 불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어머. 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엄마 계속 받아주죠. 이제. 1시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네. 네. 저로서는 말을 못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주중 동안 얘를 이렇게 딱 그 유치원 일과대로 맞춰놨는데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더 틀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는 못해 아내한테. 아니 상황을 아니까. 그렇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요? 아니면 중간에 깨요? 자주 깨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잠 못 잘 것 네, 같아. 5번은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네. 잠 못 잔다는 얘기 듣고 제일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살 때 장난감을 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잔다고 양반다리 하고 장난감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자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 엄청 울고. 네. 그래서 이제 못 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보배 씨 입장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맞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일주일에서 하루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엄마가 손님이야.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도 안 떨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서워가 아니라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은 나는 너무 싫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네. 거기다 또 가끔은 또 몰래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잘 때 그때 가요. 부모가 몰래 가잖아요. 불안이 확 심해져요. 애가 아무리 울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요. 네. 그 순간은 덜 울지 몰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제인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끔 생각 안 나다가도 한 번씩 엄마가 탁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엄마 탁 생각나서 그때 탁 보고 싶대요. 그럼 그때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요. 네. 엄마가 그림에 사무치지. 제가 왜 손님 같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보배 씨와 제인이가 보내는 시간은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요. 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면 하루, 그죠? 맞아요. 네, 7분의 1. 네, 하루니까 보배 씨는 짬이 날 때 그때마다 제인이랑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귓속말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아이는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